황우여 교육부 총리의 집무실에 가면 이색적인 현황판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현황판인가 봤더니 이른바 처녀총각 현황판인데요. 교육부 직원 미혼자 현황이라는 제목이 붙은 나무 패널에 연령별, 직급별로 교육부의 미혼자 통계가 표시가 돼 있습니다. 자세히 좀 보겠습니다. 전체 교육부 직원 615명 가운데 현재 미혼자가 106명입니다. 6명 중 1명꼴이죠. 그런데 여성이 더 많았습니다. 79명으로 남성의 3배에 가까웠습니다. 왜 교육부 총리가 직원들 결혼 독려에 나섰는지 이유가 좀 궁금한데요. 황 부총리는 최근 간부회의에서 좋은 가정을 꾸려야 일도 잘할 수 있다며 미혼자가 많은 과장은 국장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는 농담 섞인 말까지 하면서 미혼자 현황 파악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일이 바빠서 또는 여유가 없어서 여러 가지 이유로 결혼 연령은 올라가고 특히 여성이 결혼을 서두르지 않는 이 사회 분위기와도 무관치 않아 보이는데요. 우리 사회가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출산을 위한 결혼을 독려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이런 독려만으로 결혼율이 올라갈까요? 사적인 부분까지 간섭한다고 불편한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슈대담에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이 문제 비롯해서 어제 일어났던 캠핑장에 있어서의 화재 사건, 그리고 오늘은 북한 관련 문제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이 자리에는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김태현 변호사, 그리고 경민대학교 북한학과 강명도 교수 세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우리 안보 앵커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네. 황우여 교육부 장관의 집무실 벽에 그 처녀 총각 직원들 이렇게 딱 현황판 그려놓은 거. 근데 뭐 좋은 가정을 꾸려야 일도 잘할 수 있지 않겠나. 네. 그리고 이게 그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그런 취지는 뭐 충분히 이해를 할 수는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게 효과가 있느냐가 문제죠. 문제는. 취지는 이해하는데 효과는 다른 거 아니에요? 아니, 요새 젊은 처녀 총각들이 결혼 안 하고 애 안 낳는 게 어디 그거 하고 싶어서 그러겠습니까? 누구나 사실은 결혼해가지고 가정 꾸리고 애 많이 낳고 이게 사실 인간의 본성이 다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건데 그게 사회적으로 어떤 제도가 안 되고 힘들기 때문에 못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교육부 총리께서 본인의 이제 부에 있던 직원들에 대해서 그렇게 다 현황판 같은 걸 만드신다고 하면 그 의도, 좋은 의도는 이해는 하나 사실은 그 처녀 총각 직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거거든요. 아니 내가 결혼 안 하는 것 가지고 장관이 저렇게 간섭을 하나? 누군 하기 싫어서 안 해? 그 결혼하게 되면 그 결혼식 비용 많이 들고 주택 비용 많이 들고 교육비, 육아비 힘드니까 안 하는 건데 글쎄 대책을 좀 마련해 주셔야지. 이렇게 현황판만 들어서 강요할 건 아닌 것 같은데요. 황우여 부총리가 중매를 서줄 수도 있는 거죠, 사실은. 예? 그리고 황우여 부총리께서는 과거부터 굉장히 가정을 중시하십니다. 그건 제가 잘 알아요. 예. 2013년 새누리당 대표하실 때도 최고위원 회의 때 이런 말씀 하셨죠. 사실 보수의 핵심 가치는 가정이다. 이렇게 하시면서 본인도 굉장히 가정을 굉장히 중요시 하시면서 이제 그 가정보호법도 제정을 하자, 효도를 법으로 제한해서 효도하는 사람은 혜택을 주자 이렇게 하시는 분이고 가정을 워낙 이렇게 중하게 여기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신데 지금 어쨌든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니까 그래서 이제 현황판 만들어 놓으시고. 팀장님은 자제분 다 전 결혼을 했습니까? 미혼입니까? 했습니까? 네. 그럼 다행이네요. 네, 근데 아무튼 황우여 교육부총리나 사회부총리 하시는 분의 그 입장은 사실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좀 그래요. 뭐냐면 아이들 안 낳는 이유가, 결혼 안 하는 이유가 이게 한두 개 걸리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애들 교육비, 사교육비 걱정해야죠. 그러니까 걱정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리고 지금같이 청년실업 높으면 결혼을 해도 뭘 어떻게 먹고 살 수 있어야지 결혼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결혼 기피를 하고, 또 하나 물론 이런 건 있어요. 내가 즐기기 위해서 좀 결혼을 하겠다, 결혼 안 하겠다, 즐긴다는 건 뭐냐면 나를 위해서 돈을 쓰겠다는 거거든요. 월급 받아서 나를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돈을 쓰겠다. 이래서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사실 이게 조금 그런데 국가적 차원에서는 물론 빨리 결혼해가지고 애도 많이 낳고 그러는데 북한은 어때요?
뭐 북한 이야기 전에 제 이야기 좀 하면 제가 지금 아기가 여기 와서 3명 낳는데 이 나이 많고 나다 보니까 아유, 그 자랑하시는 이게 거지. 지금 아니 자랑하는 자랑하는 국가 시장이 나는 적극 사실 코어가고 지금 있다. 저는 예? 애국자거든요, 사실. 예, 예, 국가 시장이 적극 코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3살짜리, 6살, 12살 해가지고 아. 3명이나 되는데 예. 죽기 살기로 그냥 힘들어도 참고 아이들한테 지금 잘해줘. 제가 이제 쓰러지면 아이들 누가 키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방송도 열심히 하시고. 예. 지금 근데 그게 보통 힘들잖아요. 예. 얼마나 힘든지 모르는데 제가 예. 그걸 느낍니다 이제. 예. 처음에는 좋다 내 아이들 위해서 내 잘해야 되겠다 하지만 너무 지치고 힘드니까 왜 이런지 내가 이거 알겠구나 하는데 아이고 정말 힘듭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 병원에도 제때 못 가요 저는 아이들 때문에 아이들을 생각해가지고 병원 갈 시간은 뭐 우리 강의 나가도 대학에 강의 나가도 안 나가면 안 되고 또 외화벌이 뭐 하셔야 되니까. 외화벌이 해야 되는데 왜 안 가려는지 알만 하거든요 사실은 저희 초등학교 학생 지금 4학년인데 이 4학년짜리가 과외비가 70만 원 들어갑니다.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과외 보통 4개 내지 5개는 기본입니다 이거. 영어, 수학, 논술, 중어 수용, 악기 기본이에요 이거는 기본으로 하면 악기 뭐 피아노든 뭐 중국어도 하는구나. 중국어는 필수가 돼 버렸습니다 지금 고반. 중국어 못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강 교수님 저는 좀 중국어는 하시잖아요, 그냥 먹죠 저희 집 사람 때문에. 어쨌든 이게 상당히 힘든데 북한은 어떠냐? 제가 황우여 그분이 말씀하는 거 보고 예. 김일성 이야기하는 거하고 비슷한 데가 있어. 그렇다고 뭐 저 북한 독재자 김일성에 비교하는 건 아닌데 아니 가정이 잘 돼야 뭐 이런 이야기는 북한이 김일성 항상 그 이야기하면서 그거는 김일성뿐만 아니라 그건 보편적인 네, 진리죠, 그러니까 사실. 가정이 뭐 잘 꾸려지고 안정이 돼야 나라가 잘난다.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도 결국 가정이 그래, 잘 근데 돼야 이게 된다는 뭐냐면 얘기니까. 아니 근데 예. 가정이 잘 되는 다 알죠. 근데 김일성이 이걸 처음에는 김일성이 땐 잘 해놨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타가서 유치원을 왜 그렇게 공장 기업소에 타가서 유치원 없는 것이 없어요. 북한은. 제일 먼저 공장 지면서 타가서 유치원부터 졌어요. 왜? 어려운 여성들이 왜 집에서도 일하고 밖에 나와서도 일하고 집에 들어가서도 일하고 좀 권위적이거든. 약간 북한은 권위적이 맞아. 그 남성들이 권위적입니다. 좀. 네. 그러면 왜 여자들은 집에서도 일하고 밖에 나와서도 일하고 밥도 하고 청소도 하고 이거 좀 힘든 일에서 좀 해방시켜야 되겠다 해가지고 타가서 지어주고 유치원 지어주고 그다음에 동네마다 밥 공장을 지어줬습니다. 왜? 집에서 밥 하지 말고 쌀만 가지고 가면 밥을 바꿔줬어요, 거기서. 예. 한 밥을. 이렇게 좀 어려운 가정일에서 해방시킨다고 했는데 이걸 다 말아먹었죠. 북한 말로는 망쳐놨다는 걸 말아먹었다입니다. 여기서 김정일이가. 예, 이렇게 되다가 점점 이제 70년대 오면서 60년대 좀 잘해주고 70년대 조금 잘해주다 70년대 말 때 오면서는 못해주게 되니까 그다음에 아이 낳지 말라 그랬죠. 그때는 또. 김정일이 때는 아이 낳지 말라 그랬습니다. 80년대. 산하전 북한도 했거든. 하나 내지 하나 나라, 둘 나라. 소위는 이건 뭐 안 된다. 이런 하고 이제 낙태 수술도 80년대 중반부터는 공식적으로 막 해주고 뭐 다 해줬습니다. 그때는. 그러니까 그게 점점 먹기 살기 힘들어지니까 60년대도 좀 낫고 70년대 초까지도 좀 낫습니다. 북한 생활이. 그러니까 유치원도 재주고 타가서도 재주고 심지어 주말 타가서라는 거 모르시죠? 주말 타가서라는 것도 생겼습니다. 북한에는. 주말 타가서는 뭐냐면 어떻게 주말에 오붓한 시간을 보내라. 아니죠. 주말 타가서는 월요일 날에 보냈다가 금요일 날 저녁에 아이를 찾아옵니다. 일주일 내내 그냥 일주일 내내 거기서 보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제 뭐 당과 수령을 내서 일한다는 예술 부문, 뭐 힘든 부문에서 일하는 예술 부문이 뭐 밤낮 없이 영화 촬영하러 다니고 하다 보니까 아이를 키우지 못한다 해가지고 이건 김정일이가 발상해가지고 주말 타가서를 내놓고 이게 창광 유치원이나 9.15 주타가서 같은 것은 이게 상당히 시설도 잘 돼 있고 거기는 물론 예술인들만 다 받아줬죠. 예술인들은 100% 9.15 주타가서라고 그러니까 주말에 가서 한번 맡기면 주말에 찾아오는 겁니다. 금요일날 저녁에 이렇게 잘했는데 그게 다 없어진 겁니다 지금. 왜?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면서. 지금 그런데 그러면은 아이를 조금 낳겠네요, 북한은. 조금 낳다가 이제는 또 조금 낳다 보니까 안 낳기 시작했거든요. 이제는 북한도 아이를 많이 낳아라. 이제 안 낳기 시작했거든요.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계속 인구가 늘지 못하는데 95년도부터 98년 북한이 고난 행군에 들어가면서 그때 아이들이 막 집에서 가출, 부모는 먹을 거 얻으러 가출하고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보림을 받았잖아요. 다 내버리고. 그래 그 아이들이 뭐 영양실적 올리고 죽어나가고 수백만이 죽는데 가장 많이 죽은 사람들이 아이들하고 노인들입니다. 가장 약한 아이들이니까. 이렇다 보니까 그때 지금 사실 94년도부터 96년, 7년도 난 아이들이 지금 주력을 이뤄야 되는데 군대 나가면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제는 여성도 의무병제로 하는 정도로. 그러니까 지금 와서 또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 하는데 아이를 많이 낳으면 용칭 얻어줍니다. 이제는 이상한 나라가 돼버렸어요. 그전엔 아이를 낳죠. 7명, 9명 난
여자가 있는데 유거명. 여성 용칭을 줘요. 어려 용칭어. 아이를 많이 낳았다고 용칭어 주는 나라는 아마 북한 하나일 근데 겁니다. 어쨌든 뭐 북한도 그렇고 남쪽도 그렇고 이게 우리 민족의 공통적인 특징이고 애를 안 낳는다는 건데 황무여 부총리의 어떤 그런 고민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사실 또 당사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은 내가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서의 어떤 접점을 찾는 지혜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주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어제 발생한 인천 강화도 캠핑장은 모호한 안전 규정이 화를 키운 인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주말에 여러분을 깜짝 놀라게 했던 강화도 캠핑장 화재. 바로 숨진 희생자들의 사인은 유독가스에 의한 질식사로 확인이 됐습니다. 희생자들이 전부 반듯하게 누워있는 상태로 발견이 됐다고 하는데요. 자, 팀장님. 네. 어떻게 이렇게 질식사로 반드시 그러니까 불난 줄을 몰랐다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저게 두 가지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오늘 그 부검 결과는 1차 결과는 가스 질식사로 밝혀졌고요. 이 PVC 폴리에스테르 소재거든요. 저기 예. 이제 인디안 빌리지에 사용되는 저 인디안 텐트라고 하는 게 그래서 저 안에 이제 소위 말하면 그 매트하고 이 냉장고 뒤에 있는 발화 지점이 지금 두 군데로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한꺼번에 불이 나는 게 아니라 피복이 타는 것처럼 타들어가면서 그다음에 환기가 안 되니까 이게 이 산소가 희박해집니다. 예. 결국 그래서 가스 질식사로 돼 있는데 이 불은 순식간에 펑 하고 하면서 1분에서 3분 이내에 다 전소가 돼버렸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 부검을 해보니까 가스 질식사로 나왔다. 이제 사실 저도 처음에 방송에서 이런 걸 예상을 했었거든요. 예측을 했었고요. 근데 결국 그대로 됐었는데 문제는 이 PVC 폴리에스테르가 굉장히 가연성으로서 방염철이나 불연성 소재가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다. 근데 이게 무려 이런 게 전국에 벌써 한 1,800개 중에 1,700여 개가 지금 도사리고 있다. 그래서 국가안전처에서 지금 부랴부랴 이걸 지금 빨리 체크하고 전부 한번 전수조사를 해라. 이런 상황인데 한번 우려가 됩니다. 지금 이게 3분밖에 안 걸렸대잖아요. 네네. 전체 타는데. 근데 말이에요. 이게 법적으로도 이게 지금 이 1,700개가 있는지 이것도 정확히 전 알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이 해당 사고가 난 캠핑장도 미등록 시설이었고 그리고 전국 야영 중에 제대로 등록하고 관리받는 시설이 5%에 불과하다. 이거 그러니까 심각한 거 아니겠어요? 이거 법적인 미비점 때문에 이렇게 되나요? 아니면 이게 왜 그런가요? 그러니까 법은 정비가 돼 있어요. 예. 관광기능법 개정해가지고 예를 들어 저런 민박집이나 야영장 같은 경우에도 예. 시설 요건을 갖춰가지고 그냥 등록을 할 수 있게 거기 보면은 뭐 소방시설이나 이런 게 다 하게 돼 있거든요. 예. 근데 그게 이번 1월달에 통과가 됐는데 유예기간을 놓죠. 모든 예. 이제 새로운 규제를 생기게 되면 유예기간을 두잖아요. 예. 그래서 그게 5월달부터 시행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한 4개월은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 주인은 저거를 만약에 시설 기준을 갖추지 않는다고 해서 법을 위반한 건 아니에요. 예. 법에 어떤 공백이 있었던 거죠. 근데 사실은 이게 우리가 법 공백 떠나기 전에 어떻게 보면 사실 뭐 건전한 시민의식에 조금 기대해야 되는 건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게 사실 건축물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준공허가 필요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준공허가 할 때 소방시설 갖춰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누구나 저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저 사람이 저거 했을 때는. 그러니까 그래도 만약에 저 사람이 저게 진짜 그 건전한 시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야 그래도 이게 좀 여러 개 전열기 왜냐면 전열기가 없으면 상관이 없어요. 천막만 빌려주면. 안에 가스레인지도 그렇잖아요. 있는 예. 있더라고요. 가스레인지도 있고 뭐 전열기구도 있고 그러면 야 이게 불났을 때 어떻게 될까? 환기도 없는데. 그럼 최소한 스프링쿨러는 뭐 천막이라 못 달더라도 소화시설 같은 것도 좀 제대로 좀 해놓고 뭔가 이렇게 조치를 해놨어야 되는데 아유 그냥 뭐 시설 좋게 이렇게 캠핑장 해놓으면 사람들 오겠지라고 하는 그런 약간 돈벌이에 좀 앞서서 저는 아무런 좀 화재 예방 시설 같은 걸 좀 안 해놓은 게 좀 안타깝죠. 예. 그 어쨌든 요새 캠핑들 많이 가시는데요. 가장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것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꼭 저렇게 저런 아주 호화스러운 그런 텐트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갖고 다니시는 텐트도 상당수가 가연성 소재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이 난로 같은 것들 그 안에 많이 갖고 들어가서 겨울철에 특히 이제 캠핑을 하시는데 그거는 상당히 위험한 일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라는 점 꼭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방송 나와서 이 사고 나올 때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이게 참 안타까운 얘기인데요. 예.
안전 자기가 지켜야지 아무도 믿으면 안 됩니다. 뭐 사고 난 다음에 나라에서 규제를 안 해서 이래서 해보면 뭐 합니까? 뭐 건전한 시민에서 해보면 뭐 합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제 우리가 조금 어디를 가더라도 본인의 안전들을 본인이 챙길 수 있도록 좀 만반의 준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의할 거는 최대한으로 우리가 주의를 해야죠. 그러니까 슬리핑백에서 주무시더라도 그 안에 난로를 갖고 뭐 이렇게 하는 거는 굉장히 좀 위험하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요. 자, 그리고 지금 북한에서 새로운 가치관을 지닌 20, 30대의 장마당 세대가 부상하고 있다. 무슨 가치관을 갖고 있길래 새로운 세대라고 이름을 붙입니까? 그러니까 사회주의 사회 하면 사회주의 가치관이라는 것은 중앙 집권제 원칙에서 중앙에서 공급해주는 원칙이거든요. 그러니까 공급이 무너지니까 어디 가서 북한 주민들이나 모든 북한에서 사는 사람들은 중앙에서 배급소에서 공급 주고 식권 배급표에서 위에 가고 식료상점에 가서 배급표, 식료상점마다 계란 매달 이렇게 공급 체계가 다 돼 있는데 모든 그건 평양시만 아니고 모든 전체 그 주민들에게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나쁘면 질이 좀 나쁘고 계란 없으면 뭐 공급 안 되면 그냥 못 먹는 것뿐이지 공급 체계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다 이 배급소를 비롯한 부식물 공급 체계가 무너지게 되면 그땐 뭘 통해서 먹겠습니까? 앉아서 굶어 죽을 수는 없잖아요. 시장 경제를 그러니까 통해서. 아니, 시장이라고 하진 않고 시장은 자본주의를 표방하기 때문에 어쨌든 장마당 이 장마당이라는 건 시장이죠. 옛날부터 있었던 겁니다. 북한에도. 그래요? 50년대 있었고 있었어요? 60년대 70년대도 있었는데 그때 장마당은 농촌을 중심으로 평양시 외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농사 짓는 사람들이 김일성이가 뭐라고 말했냐면 농사 짓는 사람들이 거기다 토마토나 오이나 가지나 배추를 자기 텃밭이라는 건 모든 농촌집에 조금씩 다 있습니다. 한 50평, 30평씩 다 있는데 여기서 키운 거를 갖다 파는 거는 허용해줘라. 그래서 그게 장마당이었는데 그리고 강아지를 키우잖아요. 강아지를 키우면 새끼 낳잖아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새끼 낳으면 분양을 하는 거. 분양을 안 하고 어디 갖다 팔 때 물론 아는 사람한테 몇 마리 이게 아니고 장마당 나가서 바구니에다 놓고 걔도 팔았다고 실제 장마당 이런 거 하라니까 농산물 직거래장터하고 비슷한 이런 장마당 공업품을 일체 못 팔겠습니다. 공업품이 나올 수 없잖아요 거기. 그랬는데 이게 좀 이제 확대돼 가지고 94년도 이후에는 배급이 딱 끊기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쌀을 살림 모델로 가야 됩니까? 이제 장마당으로 옛날에 있던 그런 장마당 가게 됐는데 거기서 쌀은 못 팔겠거든요 원래. 근데 뭐 배급을 못 주게 되니까 북한도 거기서 쌀을 팔고 하는 거를 막을 수가 없던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그게 조금 확장이 돼가지고 94년, 95년, 96년도 오면서는 장마당이 공식화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94년도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 94년 장마당 세대라는 게 장마당에서 먹을 걸 사고 생필품을 구입해서 살아와서 오늘까지 완 사람, 그러니까 94년도 이후에 태어난 그 세대를 장마당 세대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사회주의 중앙 공급체를 몰라요. 배급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하고 살아서 장마당을 통해서 먹고 살고 장마당을 통해서 장사하고 거기서 돈을 벌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장마당 세대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소위 말해서 시장 경제에 대한 이해가 아주 체득이 돼 있겠네요. 그러니까 시장 경제라는 건 잘 몰라도 장마당 없으면 이제 못 산다는 걸 알죠. 글쎄요. 이제 장마당을 없으면 못 삽니다. 아니 돈을 벌어야지 장마당 가서 물건 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장마당에서 돈도 벌면서 또 자기가 필요한 걸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시장 경제고 딴 게 시장 경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 텃밭뿐만 아니고 정말 뭐 산에 개간을 해가지고 심바람 또 이제 저 총진에는 바닷가 아닙니까? 거기서 물고기를 가져다가 저 내륙지대에다가 황해북도나 자강도의 내륙지대에 팔고 또 거기서 나오는 무슨 고사리나 산나물이나 산골에서 나오는 그걸 또 갖다가 바닷가지만 이런 장사들도 한다는 거죠 지금. 그게 전형적인 시장 경제인데 그러면은 어쨌든 이런 사람들 이 세대들은 자기네 부모 세대들하고 완전히 다르게 다릅니다. 굉장히 생활력 있는 사고 방식을 갖고 있겠네요. 생활력 있는 사고 방식을 가질 뿐만 아니라 국가를 믿질 않게 된 겁니다. 이제. 당을 믿질 않고 왜 당에서 자기를 먹여 살려주지 못하고 사회주의 국가라는 북한 공화국이 먹여 살리지 못하기 때문에 믿질 않는 거죠. 신뢰가 떨어지니까 이제는 충성을 하라기라도 충성을 할 때는 제가 실례 하나 들면 유치원 아이들한테 요만한 아이들한테 타가수 유치원 때 3살짜리가 말 배우면 김일성이한테 우상 가서 가르치면 위대한 수를 사탕 과자를 넣어놔주고 아버지 원순이 고맙습니다. 이 사탕을 맛있게 먹고 무럭무럭 자라서 아버지 원순이 충성의 아들 딸로 자라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교육시키는데 그거 간식 안 주는데 이제 뭐 그런 거 뭐 할 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간식을 줘야 뭘 그런 것도 시키지. 이게 뭐 물론 평양시나 이런 데는 조금씩 주긴 하겠지만 제가 말하는 보편적으로 북한의 모든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이런 게 무너졌기 때문에 충성심은 둘째치고 믿질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김정은에 대해서도 자기네끼리 뭐 해 앉으면
아이고 뭐 저 친구 이 친구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그 전에 이렇게 이야기했다가는 고자질만 들어가면 그냥 박살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충성심도 다 사라지고 있다는 세대들이 거죠. 이게 장마당 세대라는 거죠. 통일에서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세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세 분 말씀 여기서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